부동산 시장을 가만히 보면 폰지 구조가 돼버렸어요. 폰지 구조라는 게 다단계에서 많이 사기치는 수법이잖아요. 내가 비싸게 사서 다음 사람한테 넘기고, 내가 고금리 이자를 받아서 다음 사람한테 넘기고, 뭐 그런 구조로 하다가 마지막 매수자가 없어지면 사기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뭐 그런 게 폰지 구조잖아요. 이게 이제 버블이 끼었을 때는 그런 구조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게 요즘 생각이에요. 최근에 부동산 투자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요즘 어떻게 보면 가장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동산 학원을 차린 사람들이 돈을 제일 잘 벌어요. 정말 그 사람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수억씩 벌어요. 제가 보이잖아요. 학원 수강료가 얼마고 수강생이 몇 명이고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잘 벌어요. 이거 유명한 강사들은 소위 말해서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은 굉장히 돈을 잘 벌어요. 그리고 이번 시장 들어와서 굉장히 그런 그 부동산 학원 시장이 굉장히 비대해졌어요. 자, 그게 SNS가 발달됐잖아요. 뭐 그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전파력이 빨라진 거죠. 뭐 누가 잘 찍어주더라, 어떤 강사가 잘하더라.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부동산 이번 사이클에서 어떤 버블을 만드는데 그런 투기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일조를 했어요. 어느 지역이 저평가되어 있다, 어느 지역이 공급이 모자른다고 하면 그냥 우르르 들어가는 거야. 수백 명이 들어가서 그 지역의 아파트를 그냥 초토화시키는 거야. 메뚜기 떼처럼. 그러면 그 시장에 물건들이 없잖아요. 뭐 지방에 있는 아파트 뭐 몇백 채나 돼요. 전국에 몇천 명이 들어가서 하나씩만 사도 다 없어지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수요자들이 뒤늦게 비싸게 사고 이제 그런 구조로 가서 어떤 지방의 아파트가 급등을 하고 지방의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비싸게 샀고, 자, 비싸게 문제는 샀는데 그 가격이 2019년도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비싸게 산 실수요자들은 다 개피를 보게 된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그 투자 시장에 그런 주린이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지금도 들어오고 부동산 학원에서는 계속 상품을 만드는 거야. 뭐 타운, 뭐 재개발, 재건, 요즘 심지어는 초기 재개발이라고 막 그런 거에 투자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기 재개발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서울에 있는 모든 빌라들, 뭐 광역시에 있는 모든 빌라들이 다 투자 상품이라는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광역시, 서울, 뭐 중심도시에 있는 모든 빌라, 단독주택, 아파트 그런 게 모두 투자 대상이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빌라들, 모든 주택들이 다 투자 대상이라고 하면 그거 뭐 왜 투자를 안 하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죠? 왜 가격이 안 올랐겠습니까? 그 전에.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재개발이 예를 들어서 1억에서 뭐 5억 같다. 재개발이 돼서 1억에서 5억 같다. 그걸 가지고 앞으로 저 빌라를 1억에 사놓으면 5억 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어느 세월에 되느냐 이거예요. 어느 세월. 이런 게 옛날에도 없었겠냐 이거예요. 옛날에도 2006년에도 이런 현상이 분명히 있었고 뒤늦게 들어와서 고점에 사서 30% 50% 빠진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막 그 컨설팅 하는 사람들, 또 유튜브에서 그 상승론을 주장하면서 그 상담하고 그렇게 또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1억 가지고 2억 가지고 초기 재개발 사라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폰지 구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장에 예를 들어서 일진이 들어와서 먼저 사고 아니면 뭐 강사급들이 먼저 사고 계속 이제 그 유튜브에서 선전해가지고 이진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넘기고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또 컨설팅해서 삼진이 들어오면 삼진한테 넘기고, 자,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이 부동산 뭐라고 그러죠? 부동산 투자 학원의 시장이 너무 커졌어. 그거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거치기 시작할 때 그런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런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초기 재개발이다, 무슨 뭐 빌라 재건축 재개발이 그 다음에 조금 조정받았으니까 사야 된다, 그런 감언이설에 절대 속 마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 예? 제가 2006년도에 그런 걸 다 경험을 했어요. 제가 2006년도에 부동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시장은 2008년도가 됐겠죠. 이제 꼭지가 2008년도니까 시장은 이미 꼭지를 쳤는데 이상하게 손님들이 오는 거야. 이상하게 손님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빌라들을 사러 오더라고.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초기 재개발 사러 온다는 거야. 세상에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그때 벌어졌던 일들이 지금 조금 다른 형태로 어떤 다른 유통구조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원희룡 장관이 국감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집값이 너무 높다.
상당 기간 하향 안정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정부가 바라볼 때도 집값에 거품이 꼈다라는 거. 뭐 그래서 심지어 뭐 40%가 빠지니 마느니 뭐 장관이 그런 소리 했느니 안 했느니 그런 얘기가까지 나오잖아요. 뭐 원희룡 장관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장관이 보기에도 집값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나왔 매매 거래 중에 이제 충격적인 게 10억 넘었던 창동 집값이 1년 새 30% 빠졌다. 여러분 몇 개월 전만 해도 30% 빠진다고 폭락론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거 말도 안 된다고 그랬죠? 말도 안 된다. 근데 이미 찍고 있다라는 거예요. 30%. 도봉구 창동 주공 19단지 창동 리버타운 전용 60제곱미터 4일에 6억 6천에 중개가 됐대요. 아직 실거래는 안 된다. 그런데 지난해 8월에 9억 7,700만 원.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0점 제곱미터면 거의 25평이야. 25평에 있는 아파트를, 창동에 있는 아파트를 거의 10억을 줬.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실수요자가 이거 얼마나 대출받아 샀겠어요. 그죠? 아마도 투자자가 샀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영끌에서 샀을 가능성이 있다. 뭐 재건축이 되느니 앞으로 더 올라간다느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영끌했던 부분이 다 빠진 거야. 그래서 2020년 초 가격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1년 새 32.4%가 빠졌다. 자, 이거는 한마디로 갭 상승했던 게 갭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버블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환율이 급락했잖아요. 원화 가치가 떨어졌으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쇼핑을 하기 좋은 시기야. 그런데 대한민국 부동산은 버블이 꼈다고 하니까 외국인마저 사지 않고 있다. 버블 구간에서 폭락장을 이루고 있다. 또 하나 보시죠. 성북구 장이동. 요즘 이제 이 노도강 쪽이 아주 충격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레미안 포레 카운티 전용 84. 같은 날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다. 9억 2천만 원도 비싸 보이네요. 그죠? 근데 지난해 5월에 11억 5천만 원. 자, 이거 뭐 거래도 안 되다가 하나 거래된 거예요. 그래서 2억 3천. 지난 고점에 비해서 2억 3천 빠지니까 뭐 거래가 된 거죠. 근데 이 가격도 비싼 거예요. 이 가격. 부동산원에서 나온 부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서울 기준으로 볼 때 19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자,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빠져서 0.20. 야, 이게 서울 아파트 전체 가격이 0.20 빠지면 폭락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이 정도 수치면 폭락하는 수치예요. 자, 그래서 10년 만에 역시 가장 큰 낙폭이다. 계속해서 10년 만에 큰 낙폭이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0.5, 0.7 막 그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완전 폭락으로 가는 거야. 19조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구별로 보시면 강남 상구도 하락폭이 커지고 있어요. 서초구도 0.05에서 0.07. 그래도 서초구는 버티고 있어요. 여긴 재건축 아파트가 있으니까. 강남구가 0.10에서 0.13. 자, 송파구는 낙폭이 더 커요. 0.23에서 0.27. 강서구 0.23. 자, 노도강은 역시 더 세요. 낙폭이. 도봉구가 0.37, 노원구가 0.36, 서대문구가 0.28. 이렇게 낙폭이 커지고 있다. 자, 경기도는 지금 낙폭이 굉장히 커요. 경기도도 0.27에서 마이너스 0.26. 인천은 경기도보다 더 낙폭이 크고, 지난주 0.41인데 이번 주도 0.31. 자, 대구는 0.25, 부산은 0.19, 세종은 0.39. 역시 세종 요즘은 세종은 금매도 잘 안 팔려요. 금매도 사람들이 관망을 해요. 뭐랄까, 세종은 어떤 적정 가격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세종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적정 가격을 알 수가 없어. 더 많은 사례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대전도 마이너스 0.28. 지방, 서울 다 폭락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전국의 아파트가 폭락장으로 가니까 다주택자들이 지금 벼랑 끝에 몰렸어. 왜냐면 전세, 매매 둘 다 폭락이니까 뭐랄까, 이 역전세를 만나면서 다른 쪽의 아파트를 팔아서 그걸 메꾸라치 해야 되는데 다른 쪽의 아파트도 폭락장이니까 팔리지가 않아. 지방은 더 안 팔리는 거죠. 서울보다. 다주택자들이 완전히 똥줄이 타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여기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특히 법인 매물들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 상황이. 전세 가격도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하락이다. 전세 가격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0.21.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이거 마이너스 0.1이면 폭락이야. 서울은 낙폭이 더 커지고 있고 마이너스 0.18에서 0.20. 자, 수도권도 낙폭이 커요. 마이너스 0.27. 전국이 모두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자, 그 원인은 역시 금리 인상이에요. 그리고 계약 갱신. 이 전세,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세 가격 저금리 때문에 버블이 많이 꼈더라. 버블이 거친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반전세로 가거나 월세로 가거나 아니면 주거의 질이 떨어지는 주거의 질을 하향화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가거나
자, 그렇게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 아파트는 세입자를 못 찾아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